그러니까 딱 말해. 그러니까 누가 분필을 먹었다는 거야. 누가.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누가 했다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현재. 미래가 아니야. 과거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야. 이 순간. 자, 의식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안녕하세요. 책과 통변학사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 기준이 아니라요,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도 내가 겁이 크게 나지 않는다 하는 책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의 책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조금 더 약간 독서 입문자들에게도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책들을 선택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세이가 좀 있습니다. 3권이나 있는데요. 이 책부터 할게요. 어제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최갑수, 여행가이기도 하면서 작가이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시는, 다양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시죠. 앞쪽에도 적혀 있듯이 나를 지키며 더 나은 일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법. 이 제가 오늘 고른 책들은 특징이 있는데, 다들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나를 달래기도 하지만 나를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상투적인 문구 싫은데 따뜻한 위로, 이런 거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게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안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무책임한 말들은 정말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짜증도 나고, 저는 좀 그렇거든요. 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아는데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뭐를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하나도 못했는데. 나를 모르면서 뭔가 작가가 나한테 직접 말하는 방식은 싫더라고요. 굉장히 거북해요, 그런 거.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독자를 향해서 뭔가를 알려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쓰고, 거기에서 내가 얻어갈 게 있으면 얻어가고, 말 거면 그냥 이제 재밌는 어떤 뭐 소설을 보듯이 그냥 봐도 되는 거고, 뭐 독자가 알아서 그 정보들을 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여백이 있는 책들이 좋아서 이런 책 굉장히 좋아하고요. 독자한테 직접 하는 메시지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메시지들을 되게 질감 좋은, 필체도 예뻐요. 에세이 하면 또 질감, 필체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쁜 필체에 예쁘게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좋은 문구 굉장히 많고요. 회사 생활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회사 생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꿈꿈하지만 진짜 돈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중요한 에너지 또는 원인, 어떻게 보면 목적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계속 성실할 수 있게 도와줬던 책들입니다. 두 번째, 마감일기. 이거는 그런 어떤 성실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이 책보다는 조금 덜 직접적이고, 그래서 재미 위주가 조금 더 느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재미 그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되게 재밌고요. 아따 진짜 사람들 참 글 잘 쓴다, 이런 느낌. 여러 작가들이 마감을 앞두고 마감과의 나의 관계, 마감을 앞둔 나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글들을 모아서 딱 만든 그런 책이거든요. 김민철 작가, 이숙명 작가, 권여선 작가, 권남희 작가, 강희 작가,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을 모은 거니까 화법도 되게 달라요. 글쓰기란 이렇다, 또는 마감이란 이렇다, 마감을 앞두고 요러요러하다,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편집장님께서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저는 무엇을 하고 있겠네요, 저는 지금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화법으로 글을 쓰시는 작가분도 있고요. 전 이거 읽으면서도 그 마감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코앞에 다가오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에너지를 푹 내는, 저도 마감이 있으니까, 번역을 하고 할 때는 완전 마감 싸움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열심히 좀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음에도, 뭔가 글이 안 써짐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책 굉장히 잘 읽었습니다.
제일 한 해 동안 제일 좋아했던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도 통역 이제 연달아 5일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5일인가? 아무튼 그때도 다른 책 안 들고 가고 사이사이 점심시간 이런 것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통역이 필요 없는 시간. 그때 항상 이 책 들고 가서 계속 읽었어요. 점심에 혼자 밥 먹으면서도 이거 읽고 그냥 뭐 계속 읽었습니다. 창비에서 나왔고요. 단정한 반복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봉현 작가님이 쓰셨는데요. 딱 그림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앞쪽 부분이 이제 요렇게 돼 있고요. 좋은 내용 너무 많았어요. 목록을 보면 요렇게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될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이 책 보면서 이 책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싶어져요. 이 책을 읽으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변치 않고 좋아하려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단순하다. 계속 하는 것이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과정이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 따옴표. 일단 해봐야 알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요. Unquote. 누군가 내게 프리랜서를 위한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 하나다. 이 책은 약간 프리랜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일감을 구했고 어떻게 일이 안 들어올 때 나는 무엇을 했고 100일인가? 그 기나긴 인고의 시간 동안 하루에 무조건 그림 하나씩은 그린다 라고 목표를 딱 잡고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프리랜서 일 안 들어올 때 그 두려움? 불안함? 그거 말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입에는 쿠키를 물고 이렇게 항상 그림을 그렸던 그리고 이 그림만으로도 뭔가 열심히 하는 게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사투임과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유죠. 혼자만의 여유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도 딱 느껴지고요. 이 책은 진짜 누구든지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호불호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이 세 권, 에세이 먼저 3권 올해 아주 잘 읽었다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올해 처음 알게 된 작가인데요. 이 작가분의 2권을 연달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 잘 읽었다. 나 이런 작가 알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의 선택 너무 감사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모엔 작가의 개구리인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중국 작가입니다. 중국 작가고 모옌 하면 이제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가명을 사용을 하시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모엔 작가입니다. 보이시죠? 이 책은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의 어떤 상황이었는데 산하 제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딱 1자녀 이상이 돼버리면 그 아이를 무조건 낙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어떤 경우 진짜 작은 어떤 경우만 허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낙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를 할 때 그 일이 행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찾아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할 때 누구는 도망가고 막 그런 온갖 상황들이 다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뭐 정관 수술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설득을 한다든지 설득보단 좀 더 강압적 이고 좀 더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종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고모가 사람들을 잡아서 낙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데서 가장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잘했고 아주 많은 아기들을 낙태를 시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약간 공리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도 되고 공공의 이익 또는 뭐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희생돼도 되나? 희생돼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희생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공공의 질서를 해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차치하고 이야기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젊은 시절에 그런 굉장히 이제
막대한 일을 하고 또 많이 잘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잘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됐겠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죄책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어떤 환상인지 뭐 이렇게 잘못 보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계속 꾸는데 아이들이 그때 죽였던 아이들이 개구리가 돼서 막 폴짝폴짝 뛰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본인 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너무 스토리로서도 좋고 생각할 거리도 되고 그래서 독서 모임용 책으로도 저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되게 글 잘 쓴다.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글을 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중국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중국의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라서 이거 보면서 뭐 10분의 1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중국의 문화를 이렇게 요만큼 이제 살짝 열어서 볼 수 있는 포탈의 느낌? 도 있었습니다. 뭔가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서 어떤 중국에 대해 알게 되는 어떤 인문 역할도 했었던 책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잘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읽었는데 이 책도 신묘하디 신묘해요. 진짜 너무너무 신묘하고 예전에 제가 책장 소개를 할 때 잠깐 다뤘는데 장례 미용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원하는 형태로 그 외모를 살짝 고쳐주는 본인 남편이랑 다른 사람, 사망한 다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바꿔가지고 얼굴끼리 교체를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 남편이라고는 하지만 얼굴은 막 남의 옆집 아저씨인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중국 사회 문화를 조금 켜켜이 알 수 있는 막 이제 서양 문명이 들어오고 또 외모지상주의라기보다는 어떤 좀 빈부격차를 하면서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시를 한다든지 좀 험하게 대한다든지 뭐 이제 문화혁명 시기에서 여러 가지 막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라서 조금 당대 현실 여기 딱 적혀 있는데 당대 현실을 하나로 융합해낸 이때 당시에 중국이 정말 엉망진창이었구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걸 읽을 때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분필 먹는 사람 누군 거야? 누가 분필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말해. 그러니까 누가 분필을 먹었다는 거야? 누가? 분필 먹은 사람 누구야? 여기는 그 석탄 먹었잖아. 석탄 먹은 사람이랑 이 분필 먹은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그것만 딱 말해봐.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누가 분필을 먹고 있는가? 이 짐승도 아닌 것 같고 사람도 아닌 것 같은 횃대에 앉아 있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새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생각인가? 그걸 좀 내려놔야 돼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 이 책은 사실 짜증이 나서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딱 내려놓고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저자가 그냥 멱살 끌고 갑니다. 그냥. 그리고 막 휘둘러요. 휘둘 때 그냥 그 휘두름에 같이 몸을 싣고 휘둘리면 돼요. 거기서 막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자 이거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말 누가 했어요. 막 이렇게 파고들면 못 읽어요. 파고들면 안 됩니다. 파고들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작가의 흔들림대로 따라가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만 읽으면 너무 이 책도 잘 읽게 될 거고 좀 새로운 독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권 이야기를 드렸고 추천을 드린다면 그래도 호불호가 좀 덜할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재밌어요. 기가 막혀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책, 이 책도 제가 그 책장 투어 할 때 슬쩍 다뤘는데요. 짜라란, 제 최애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분인 프레드릭 베크만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이 책은 진짜 한 단어로 딱 요약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촌철살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배경 이런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고요, 명확히. 그리고 배경은 사실 이 상황으로 다시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면 또 이 상황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하는 말들은 명확하거든요. 일단 사랑입니다. 사랑, 애정. 특히 어른으로 아이를 보는 어떤 사랑 또는 건장한 사람이 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는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이 저자의 어떤 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망상일 수는 있는데 저자는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닌데? 나 책마다 다른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작가님이 쓰신 글들, 제가 읽은 게 4권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저는 사랑인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어떤 사랑의 얘기가 전해집니다. 일단 이곳에서 설정한 배경은 인질극인데요. 인질극이라는 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 되게 어설픈 은행 강도예요. 은행 강도가 될 팔자도 아닌 사람이 그냥 팔자에도 없는 은행 강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인질이랍시고 잡긴 잡아놨는데 도둑질 해본 놈이 한다고 위협이 되겠어요? 아니면 뭐 협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경찰이랑. 그 사이에서 이제 인질들끼리 하는 이야기들, 그 사이에 이제 작가가 툭툭 촌철살인의 어떤 말들을 탁탁 남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페이지의 말들이 다 너무 좋아서, 반드시 살고 싶은 사람과 반드시 죽고 싶은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이 그거다. 뛰어내리려는 곳의 높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사라는 자신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삶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반대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10년 동안 아파트 오픈하우스를 찾아다녔고 발코니에 서서 다리를 내다보며 내면의 가장 추악한 모든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그날 밤에 로에게 들은 이야기, 끔찍한 인간들이 서로에게 저지를 수 있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짓과 전쟁이라는 미친 짓에 대해 생각했다. 그 모든 일에도 로가 남을 웃길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생각했다. 산을 넘어 도망치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이 유머야말로 영혼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웃는 한 살아있는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이없는 말장난과 방귀 얘기를 통해 절망에 반항했다. 로는 그 첫날 밤에 율리아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려주었고, 이후에 율리아는 이 세상 모든 일상을 그녀와 함께 보내게 됐다. 사실 이걸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딱 그 줄만 뽑아서 읽으려니까 그 느낌이 조금 안 사는 것 같아요. 전체 맥락에서 그 한 줄이 갖는 역할이 되게 크거든요. 한 방이 탁 크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깜빡했다. 저 올해 제일 잘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완전 깜빡했네요. 딱 앞에 놔뒀는데 끝내려고 했어. 에크하르트 툴레의 이 순간의 나입니다. 에크하르트 툴레, 이 분께서 뭐 명상, 정신 이런 곳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유명은 아니고 높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여기 어떻게 적혀있냐면 달라이라마 틱나탄과 함께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로 손꼽힌다 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책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사실 제 한 해가 막판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회사에 있는 동안 진짜 완전 헬이었어요. 완전 헬.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절에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온갖 뭐 좀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서 보게 된 책이 이제 이 책이었는데, 이 책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글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논리 맥락이 이해면, 자, 한번 내가 이해를 해보지 하면서 약간 머리를 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머리는 좀 더 복잡해지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빛을 느껴라. 그 에너지는 네 몸에서 느껴진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느끼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제가 집중하지 않고 오감을 막 쓰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느낌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다른 모든 감각을 다 뮤트시키게 되는, 이 눈으로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뭔지 느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걸 읽는 순간은 진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고요해졌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좋았으면 제가 막 이렇게 줄도 많이 그었고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극한의 고요를 경험하게 해준 책입니다. 뭐 간혹 좋았던 말들이 있긴 하네요. 예를 들어, 그러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이 책은 현재 미래가 아니야, 과거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야. 느끼라고, 이 순간을 느끼라고 라고 하니까 이 순간이 뭔데 라고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냥 온 정신을 이 책 한 권으로 확 쏟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은 이상 진짜 그냥 활자에 지나지 않는 게 돼버리니까. 적어놓은 거 있네요. 적어놓은 페이지 90페이지라고 하니까 한번 페이지 90페이지로 가서 한번 90페이지 이런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당신의 내부에 집중을 하라, 내부를 느껴라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죠. 내부의 몸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의식 상태가 어떻게 바뀌며 당신이 하는 일이 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를 보려고 하니 그게 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내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너무 이러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 고요했어요. 엄청 평온하고 다른 어떤 잡념이 들어올 틈이 진짜 한 틈도 없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올해의 책을 뽑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뽑았던 책이 이 책입니다. 제가 노트에 놓은 게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데 뭐 실존 실체에 더욱 집중? 그러니까 이게 실존 실체에 집중이 도대체 뭐야? 이런 궁금증이 너무 크게 들었고 실존 실제에 집중한다는 게 보니까 읽으면서 느낀 게 일기 쓰기와는 약간 반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고요하지 않았어요. 일기를 다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고요해진 거고, 일기를 쓸 때는 어제 일도 생각나고 감정도 쏟아붓고 막 온갖 생각, 그리고 후회, 다짐, 반성, 각오 이런 것들이 막 총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생각의 덩어리인 것 같고 일기 쓰기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여기다가 일기장에 다 비워내는 것, 그래서 내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았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일기장을 갖고 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기장, 펜, 나, 이 실존, 이 실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 어떤 약간 경험서 같은 가이디드 명상이라고 하죠. 눈을 감으시오, 당신의 머리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시오 하는 그 가이디드 명상 있죠. 그런 걸 같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너무 번잡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좀 머리를 약간 끄게 하고 싶은데 이 끄는 스위치가, 내 머릿속에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끄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거 읽으면 너무 도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인간이거든요. 절대 생각이 멈출 수 없는 인간. 샤워할 때도 머리가 복잡하고 뭘 할 때도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이런 책 읽으면서 조금 24시간 중 잠자는 뭐 대여섯 시간 빼고 눈을 떠 있을 때 이걸 잠깐 끄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올해 책은 약간 제가 한 해 동안 조금 겪었던 감정 상태, 그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책들을 조금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6권 소개해 드리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에 재밌는 책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패스. 넘어가겠습니다.